보관 또는 보존되어 있지만 도림문, 즉 서대문은 복원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고참잡담 36화에 서울에서 가볼 곳이 어딘가 라는 영상을 제작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서 많은 외국에 사는 지인들이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 며칠 묵을 예정인데 가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추천하는 서울 가볼 곳 7개의 항목 중에서 한양도성 4대문이 있습니다. 숭례문 즉 남대문, 흥인지문 즉 동대문, 숙정문 즉 북대문은 보관 또는 보존되어 있지만 도림문 즉 서대문은 복원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에 도림문 복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때 중단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세문안로 정동 사거리 바로 정 가운데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생할 교통체증 또 보상 땅값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하차도로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도림문은 조선 한양의 4대문 중 서쪽에 위치한 대문으로 세종 4년 1422년에 지금의 정동 사거리의 정가운데에 지었습니다.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해버렸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정동 사거리 일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강북 삼성병원까지 약 400m를 지하차도로 만들고 그 위에 도림문 즉 서대문 복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참잡담 제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 서울, 즉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장소와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친지들에게 소개했던 관광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개할 곳은 첫 번째 서울에 있는 5대 궁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 5개의 궁궐을 추천드립니다.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보건 담장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조계사, 경복궁, 청와대, 서울 역사문화박물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천드릴 곳은 4대문입니다. 첫 번째 흥인지문, 동대문, 두 번째 도림문, 서대문, 세 번째 숭례문, 남대문, 네 번째 숙정문, 북대문 이와 같이 4개의 큰 대문이 있습니다. 흥인지문, 동대문을 방문해보고 인근에 있는 동대문 시장, 광장시 또 옆에 있는 청계천을 방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남대문을 방문해보고 인근에 있는 남대문 시장,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남산, 명동, 또 명동성당, 한강 이렇게 방문해보면 좋겠습니다. 한양도성을 소개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백악산, 악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구릉지와 평지와 산지를 연결한 18.6km에 달하는 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산 구간. 낙산 구간은 동대문에서부터 회화문까지, 회화문에서 숙정문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악 구간입니다. 백악 구간은 숙정문에서 창의문까지입니다. 다음은 인왕산 구간입니다. 인왕산 구간은 창의문에서 도림문터까지입니다. 남산 목멱산 구간은 남대문에서 광해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선 왕릉입니다. 조선을 통치한 왕과 비가 역면하고 있는 조선 왕릉은 전국 18개 지역에 총 40개가 있고 서울에는 5곳의 왕릉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역사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5개의 왕릉 중에 첫 번째는 서울의 태강릉입니다. 태릉과 강릉입니다. 왕릉 전시관이 이곳에 있고 태릉과 강릉 사이에
1.8km의 등산길이 있습니다. 태강 주변에 폐경춘선을 이용한 숲길이 6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산책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정릉, 세 번째 서울의 의릉, 네 번째 서울의 선정릉, 선릉과 정릉, 다섯 번째 서울의 헌인릉, 헌릉과 인릉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대문 옆에 있는 광장시장, 남대문 옆에 있는 남대문시장이 유명하고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안양 도성안은 아니지만 노량진 수산물시장,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또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북 오대산입니다. 강북에 있는 오대산 불수사 도북에서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즉 삼각산입니다. 잘 정돈된 강북 오대산은 45km에 이르는 등산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이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으로 스토리를 엮어서 만든 도보길입니다. 이 서울 둘레길의 구성은 8개 코스로 157km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숲길 85km, 마을길 40km, 하천길 30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위해서 추천되는 코스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인사동, 조계사, 종묘,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복원된 궁궐 담장길,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부근에 종로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남대문을 방문하고 남대문시장, 남대문 한옥마을, 남산타워, 그 다음에 명동성당,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강을 관람해보면 좋겠습니다.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을 관람한 후에 다시 청계천을 방문해보면 좋겠고 또 이어서 명동 그리고 명동성당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는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30분이나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북한산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남한산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외국인에게 어떠한 곳을 소개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고찬잡담 36화를 진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야의 고참이란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인생 고참이란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넓은 인생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와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터득한 인간 생활의 고참, 선배 또는 베테랑을 말합니다.